자, 2025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과목 수학 1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죠. 3의 4제곱근이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라 생각하면 되고 3의 4분의 3제곱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이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의 덧셈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되면서 3의 1제곱만 남으면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1과 A의 13을 곱한 값이 64이고 A2분의 A5가 2일 때 A4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라는 걸 보면은 일단 등비, 모든 항이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공비가 양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로 잘 생각해보면 A1을 A라 쓴다고 하면 A 곱하기 R의 12제곱한 값이 64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제곱 R에 12제곱한 게 64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AR의 6제곱이죠.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해주면 6제곱이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A2는 AR, 그 다음에 A의 5는 AR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R 3제곱이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4라고 하는 거는 잘 보면 A4라고 하는 친구는 A4는 A1에다가 R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R을 세제곱으로 나눠준다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R 세제곱분의 1 곱해준다 생각해주면 되니까 즉 2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면서 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5분의 루트 5다라고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고쳐주면 앞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다. 요 값이 5분의 루트 5인 걸 알고 있고요. 사인 코사인 곱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식을 전체 제곱하다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한 값이 5분의 1이다 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와중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을 더한 값이 1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값이 5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값이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은 5분의 2가 되면서 6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4의 A, B 한 값이 2분의 5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계산하려 했는데 로그의 밑이 지금 현재 다르니까 같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은 그냥 4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는 2분의 2를 넣어주면서 2의 밑에 분모 있는 친구는 밑으로 분자 있는 친구는 진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제곱에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4의 a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b 한 값이 2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정의에서 a의 세제곱 b 한 값이 4의 2분의 5제곱 즉 2의 5제곱이다 라는 거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능한 두 개의 자연수를 곱했는데 2의 5제곱 된다는 건 A가 2면 B가 4면 딱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A가 2, B가 4인 거 보면 되니까 둘의 합은 6이 되면서 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x가 0 이상 2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보니까 n의 값에 따라서 f의 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n이 1일 때면 이렇게 되겠죠. n이 1이면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n이 1이니까 fx는 3 사인 파이 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n이 2일 때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사인 파이 x 플러스 4의 함수가 그려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라고 생각해보면 여길 기준으로 0에서부터 1까지 sin 파이 x니까 위로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는 거죠. 얼마까지? 눈금 하나만. 높이가 어떻게 보면 3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그러면 7까지겠네요. 7까지. 그 다음엔 1에서부터 2까지는 역시나 한 주기, 어떻게 보면 반주기가 되겠죠. 우리 사인에.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9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4를 기준으로 9만큼 내려가는 형태의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가장 밑에가 9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까지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려놓진 않았지만 여기 Y축에 있고 X축은 그러면 밑에 조금 더 밑에 4보다는 조금 더 밑에 요렇게 X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fx가 Y축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을 얘기하자니까 Y는 1 그려보니까 요런 점이 있을 거고 Y는 2 그리면 또 2개 3일 때도 2개 이렇게 되고 4일 때도 2개 여기 1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위에서 비었기 때문에 0과 1 부분 그 다음에는 4, 5도 2개, 6도 2개, 7은 1개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6까지의 y가 1과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일 때는 2개씩 점이 있는 거고 7에 해당하는 것 y좌표 7이 들어간 점은 1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총 점의 개수는 2 곱하기 6과 1 더해주면 되니까 13개의 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10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수열 B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해서 B9-B3이 27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10번째 항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첫째 항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차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주어진 게 B9에서 B3을 빼는 값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Bn이 어떤 수열인가 발라 했더니 n의 값에 따라서 규칙이 좀 달라지는 거고 차근차근히 봐볼게요. 뭔가 이 문제가 쓰면 귀납적 정의 문제인가 했더니 뒤에 또 있더라고요. 해주고 두 개가 나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아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쪽 파트랑 조금 더 가깝다 또는 시그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다. 4점스러운 문제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째 항과 9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9를 구하기 위해선 잘 보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형태다. n이 변할 때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간다는 규칙은 알고 있을 거니까 B3를 세면 편의상 B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B4라고 이야기하는 건 n에다가 3 넣는 여기에 n에다가 3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니까 3의 배수인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A3 더하기 B3가 A4가 되는 거니까 A3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B5 이렇게 얘기하려면 n의 값에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 4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3의 배수 아니다. 그러면은 B4에다가 B4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A3 플러스 B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B6은 n에다가 5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니까 얘는 B5 플러스 1 된다 해서 A3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차근차근히 할게요. 계속 B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n에다가 6 들어가는 상황이죠. 6 들어가는 거. 그러면 밑에 규칙을 따라서 결국은 A6 더하기 B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3 더하기 A6 더하기 B 플러스 2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B8 그러면은 n에다가 7 들어간 상황이 있는 거니까 위의 규칙 따라서 앞에 있는 항에다 플러스 1 되니까 바로 적을게요. A3 더하기 A6 더하기 B 더하기 3 나올 거고요. 마지막 B9죠. B9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n에다가 8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위의 규칙 따라서 A3 더하기 A6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B9에서 B9에서 B3 빼자 이렇게 되면 B만 없어지는 거니까 A3 플러스 A6 더하기 4한 값이 2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3 더하기 A6가 결국은 23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첫째 항이 1이라 했으니까 A3는 1 플러스 2D, A6은 1 플러스 5D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7D 플러스 2 한 것 넘겨주면 21 되는 거니까 D가 3입니다 해서 공차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 합공식에 의하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 되고 27에다가 29 이렇게 되는 거죠. 29 곱하기 50 되는 거,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45가 되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EBS나 이렇게 공개된 풀이보다는 옛날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내용이 아닌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좋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은 그런 방법이 학생들에게 익숙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렵겠다, 친구들에게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인 원이 있고요. 원 외부점 A에서 원 O의 두 접선 L과 M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점이 B, C라고 주어졌다.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O와 만나는 점 중에서 두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접선에서 접점이 나온 건데 원과 접하는데 이 접선과 수직하게끔 내가 올려서 원이랑 또 만난 점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반지름 중심을 지나는 BP가 결국 지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와 O가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이야기하자 해서 AP를 그었을 때 Q가 또 다른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AB의 길이가 이게 12인 거고 사인 BP BPQ 요각의 크기죠. 요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과 그 다음에 PQ PC니까 요각의 크기인 거죠. 요각에 대한 사인이 3대 1입니다. 3대 1 길이를 3대 1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BQC 여기 진한 삼각형이죠. 조금 더 진하게 주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이 삼각함수랑 관련된 문제풀이를 얘기할 때는 항상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면 좋은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럼 잘 보면 일단 요 삼각형의 어쨌든 BQC라고 이야기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들아 그러면 내가 제일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 또 길이와 각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 BP라는 하는 것이 원의 지름이었잖아 얘들아. 그 뜻은 그럼 원의 지름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 BQP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각의 크기가 90도. 그러니까 그러면 90도 있으니까 뭔가 좀 높이 얘기하기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BP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뭔가 C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요걸 또 높이로 이야기하기는 좀 좋지가 않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이런 거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에 대한 얘기하기 힘드니까 길이 두 개와 각 하나에 대한 것을 알아내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다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현재 BP의 길이가 B루트 6루트 2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90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PAB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만약에 표현해 본다. 여기 90도니까 여기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라는 얘기가 되면 여기 말고 요 위로 갈게요. 여기도 90도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면 어느 각도 세타가 될까?
여기 각이죠. 여기 우리가 문제에서 줘줬던 요 각의 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할까요? 알파라고 얘기할까요? 알파. 문제에서 주어졌던 B, P, Q 여기 있는 각이 여기가 알파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될 거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가 또다시 알파라고 표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엔 또 알고 있는 각은 우리가 여기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줬던 QPC라고 이야기하는 각 여기를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베타라고 표현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비가 얼마? 3대 1입니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하기 좋은 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사인 알파분의 맞은편에 있는 친구 외접 원으로 얘기하면 BQ의 길이가 되겠죠. 요게 현재 2R입니다 라고 될 거니까 BQ의 길이가 2R 사인 알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의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인 베타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QC가 되겠죠. 그러면 QC의 길이의 사인 베타 한 값이 2R입니다 라고 되면 또다시 QC의 길이가 2R의 사인 베타랍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BP와 Q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 길이비가 여기가 3대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왜? 얘가 3대 1이고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으니까 길이비니까 형광펜 조금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BQ 대 CQ의 길이비가 3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우리가 길이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차근차근히 갈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BPQ라고 하는 데가 알파라는 각을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3이 우리가 길이비가 3이라고 이야기했던 BQ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죠. 6 루트 2의 사인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여기죠. 여기 알파 또다시 있으니까 12분의 6 루트 2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이 코사인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루트 2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약분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약분 하면 루트 2 하면서 탄젠트 알파가 루트 2다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다라는 거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길이 여기가 6 루트 2 사인 알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길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해주면 여기가 4 루트 3이다 라고 찾아질 것이고요. 길이비가 3대 1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QC의 길이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3분의 1 배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4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BQ의 길이와 그 다음에 QC의 길이를 찾아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요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요각의 크기 표현하면 좋은데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각도 조금 더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각을 표현하려 했더니 우리가 어떤 각을 알고 있어요? 요각의 크기가 베타라는 거 알고 있죠. 왜? QC라고 하는 원에서의 호 부분을 원주각에 해당하는 거니까 QC에서부터 가는 이렇게 가는 원주각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어디가 또다시 각이 표현되냐 했더니 여기 BCQ라고 하는 친구 여기가 알파라고 표현된다는 거. 알파라고 표현된다. 왠지도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여기 BQ에서부터 원주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P로 가는 각의 크기와 BQ에서부터 C, 원 위에 있는 C로 가는 요 각의 크기, 원주각의 크기로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도 내가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각은 찾았고, 그러면 나머지 각은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원 범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BC의 길이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림 떼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QC B의 길이고요.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지금 4루트 3, 여기가 루트 3분의 4 라고 길이가 표현됐었고, 요각의 크기가 C 있는 부분의 크기가 알파, 그 다음에 B 있는 부분의 크기가 베타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좀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아닌데 역시나 그 부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떻게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린다고 치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수선에 발 내린 점 H라고 표현하면 CH의 길이는 결국은 QC의 길이 루트 3분의 4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한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H의 길이는 4루트 3의 코사인 베타입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 그럼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인가라는 알고 있으니까 길이가 3분의 4인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 구할 수 있나요? 코사인 베타 구할 수 있죠.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길이가 B가 3대 1이란 거 알고 있었고, 내가 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3대 1 됐으니까 사인 베타가 3루트 3분의 루트 2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베타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루트 3분의 5가 되겠죠. 27에다가 1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BC의 길이는 여기로 가서 다시 또 BC의 길이는 얘기할 때 얘는 코사인 베타 곱해주면 3분의 20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BC의 길이가 얼마다라는 거 찾아내는 거야. 3분의 24니까 BC의 길이가 8인 거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길이 다 구했죠.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고 사인 코사인 내가 어쨌든 각도 알고 있어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 QBC의 넓이는 2분의 1, 좀 이쁜 쪽으로 가볼게요. 4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베타 3루트 3분의 루트 2다 라는 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루트 3 2랑 2 하면 4니까 16 루트 2가 된다. 3도 하나 남았죠? 3분의 16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가지고 4번의 정답 2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됐던 이제 항해평가에서 제공됐던 부분은 여기 삼각형에서 반틈 잘라가지고 중심과 연결되는 거니까 외부점에서 중심과 연결한다 치면 여기가 합동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이용하게끔 중심이랑 연결해서 만난 점 찾아가지고 또 막 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요렇게가 조금 더 쉽지 않은가 싶은데 문제는 여기 교육과정 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한 번쯤 봐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방법은 어쨌든 다 어려운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한번 그것도 읽어보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뭐 여기 우리 길이 다 구했잖아요. 사실은 길이 다 구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요각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지고 뭔가 길이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형태죠. 로그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로그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 이제 너무 많이 나왔고 진수 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죠. 그래서 x가 x 플러스 1 요게 양수여야 되고요. x 플러스 7 양수여야 되다 보니까 공통으로 양수가 되도록 한 숫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다라는 거 먼저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정식 풀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는 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밑이 3으로 다 같은 거니까 진수인 로그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있고 얘는 밑이 로그 3의 x 플러스 7 되는 거니까 진수인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한 개 x 플러스 7이랑 같아야 된다. 요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나는 거니까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아까 우리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친구만 해가 된다 했으니까 16번의 정답 2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시그마가 주어졌고 A1이 3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를 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상수 빼 나가고 K는 1부터 19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BK 한 값이 150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AK 플러스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9까지 BK 한 값이 330입니다. 라고 되면 우리가 BN이 지금 필요 없는 친구니까 요 두 개씩을 더한다 치면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AK 플러스 1 한 값이 150 더하기 33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약분해주면 50, 3약분해주면 110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AK 플러스 1 한 값이 160이다 라고 찾아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의 의미는 결국 K가 1부터 들어가면 A2, A3 해서 10K가 19까지 하면 A2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시그마 K는 2부터 어떻게 보면 20까지 AK 더한 값이 16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는 1부터 20까지 AK니까 얘는 A1 떼놓고 나서 K는 2부터 20까지 AK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160, 얘는 3인 것이니까 정답은 16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18번의 정답 168 되겠습니다. 163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라고 줘졌고 집합 x는 4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fx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fx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G6의 값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G6의 값을 찾으려면 6대입한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6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결국은 뭐 F에 대한 얘기, 즉 A와 B를 찾아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G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라고 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난 점의 개수가 0개 또는 2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t, 즉 y축의 수직 또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점의 개수가 0개 또는 2개가 되도록 하는 a와 b를 찾아주자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주어진 식을 잘 보면 얘들아 이런 것들 혹시 기억이 날까요? 우리 수학2 웬만한 모든 교과서에 이게 표현이 있죠. x-4분의 절대값 x-4라고 주어진 함수는 x가 4보다 큰 범위, 4는 아니라 이겠으니까 4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 위에 있는 친구도 양수가 되니까 1 나올 거고요.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분자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gx의 식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x가 4보다 클 때는 얘가 1 뒤에 있는 아까 x-4분의 절대값 x-4가 1 되는 거니까 f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fx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fx입니다 라는 함수가 나올 거고요.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fx 2x제곱 나오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4보다 큰 범위에서는 fx,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수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gx의 그래프는 일단 어딜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의 x 플러스 1제곱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4를 기준으로. 그럼 4 대입하면은 2의 5제곱이니까 32죠. 여기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y는 32. y는 32라는 직선이 될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4보다 작은 범위에선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4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했더니 fx 2배의 fx가 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2배 붙여놓고 2분의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헷갈리면 얘들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그 다음에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x축 방향으로 점근선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는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 2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감이 오죠. 특정 점근선을 가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함수의 지수함수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는 건 그 밑에 있는 내용 보면 되겠죠.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 또는 2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점근선이 되게 위에 이렇게 있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만약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된다 생각하면 이 32보다 만약에 점근선이 위에 있으면은 32와 이 점근선 사이에 있는 직선 그려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32보다 점근선이 밑에 있어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점근선과 32 사이에서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점근선이 어디여야 되겠네? 이 그래프는 32여야겠네가 돼야 된다는 거죠. 32를 점근선으로 가져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함수값이 음수에 내려갔다가 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역시나 4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은 이 음수와 0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y는 t라는 직선과 만난 점이 한 개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2가 있지만 4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버리면 0과 그 큰 값 사이에서는 또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니까 0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돼줘야겠네? 0이 돼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fx의 2배 되는 그래프니까 위에 있는 함수 2배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라고 하는 함수, 이게 주황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점근선이 얼마가 돼야 됐다? y는 2b가 돼야 된다. 점근선, 점만 적어놓으니까 헷갈릴라. 점근선 요게 y는 2b인데 요게 얼마? 32가 돼야 된다 라고 된다는 거죠. 먼저 알 수 있는 건 b의 값이 16인 거.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0이 돼야 된다. 즉 f4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입해 봅시다. f4라고 하는데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 하는 값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에 4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얘는 그러면 2에 a 마이너스 4제곱 되는데 이게 2의 4제곱인 거니까 a의 값은 8입니다 라고 찾아준다는 거죠. 그럼 a와 b 다 찾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g6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g6의 값은 4보다 큰 친구니까 2f6을 의미하게 될 거고, fx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 플러스 16이었죠. 여기다 6 넣어주면 f6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6, 즉 그럼 12가 되는 거니까 g6은 24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수학적 우리 그 귀납적 정의 관련한 문제인데요. 6월 모의평가에 이 문제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굉장히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별로 준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른다. 항상 우리가 20번, 또 작년에는 15번 이런 위치, 22번, 15번 이런 위치가 아니라 12번 정도 조금 더 앞으로 오고 올해 6월에 더 앞으로 왔으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추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차근차근히 추론해보는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6이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납적 정의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가 an이 홀수이면 an 플러스 1과 an을 더해서 an 플러스 2를 만들고 an이 짝수인 경우는 2분의 1 an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항 A2, A3, A4, A5 중에서 짝수항은 한 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은 역시나 6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추론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6이란 걸 계산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4를 대입하게 되겠죠.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A4가 홀수인가 짝수인가에 따라서 이 A6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먼저 짝수가 제일 만만하죠. 왜? 그러면 A5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A4는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A4에 반틈했더니 A6이 되는 거니까 A4는 여기에 짝수인 경우, A4가 짝수인 경우는 12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 5, 4개 항 중에서 짝수항은 한 개라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홀수, 얘도 홀수, 두 번째 항도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가봅시다. 그러면 내가 뭘 알아냈냐 했더니 A3이 홀수란 걸 알고 있어. 그러면 n이 3일, A3이 홀수야. A3이. 그러면 A5는 위의 규칙에 따라서 A5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즉,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면 A5가 됩니다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A5가 돼야 돼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얘를 A라 한번 더 보자. 그럼 얘는 홀수가 되겠죠. 얘는 홀수, A가 홀수인 거고, 그러면은 A5는 A 더하기 12야 라고 표현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예요. A2가 홀수니까 얘네 둘 더한 게 결국은 A4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얼마? 12-A여야지 얘네 둘이 더하면 A4가 12가 될 수 있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A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A가 홀수인 건 알지만 A6이 6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1을 구하자 했으니까 A1은 어떻게 구할까? 역시나 홀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짝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케이스 나눠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짝수라고 하면은 얘가 짝수면 여기서 A1이 짝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A1이 짝수이면 A3은 2분의 1 A1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은 A3의 2배가 결국은 A1입니다 라고 표현되겠죠. 그럼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홀수면 A1과 A2를 더한 값이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A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A 마이너스 12다라고 표현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 더하면 10이 날라갔고 A 날라가면서 A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잘 보면 2 묶어내면 A 마이너스 6 되면서 A가 어떤 홀수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뭐 어쨌든 숫자에다가 2배 하는 거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이 안 맞죠. 난 얘가 홀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요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항에다가 A배하는 요런 2A와 같은 숫자가 가능할 것이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얘가 어떤 숫자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항들이 전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자연수가 되려 했더니 그러면 얘는 홀수여야 되면서 요 숫자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1보다 작은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A는 11보다 작은 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홀수. 그럼 가능한 숫자는 어떻게 보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5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1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1 가능한 숫자들은 요 숫자들입니다 라는 거 먼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가 네 번째 항이 홀수인가라는 걸 먼저 홀수 짝수를 판단해서 짝수인 케이스에 가능한 A1을 먼저 찾아봤고요. 이제 A4가 홀수인 케이스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홀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쌤은 역시나 똑같이 A라고 출발해 봅시다. 얘를 A라 할 건데 그럼 얘가 홀수면은 어떻게 계산해서 A6이 나오는 거죠? A4와 A5 얘네 둘 더해서 6이라고 얘기한 A6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위의 규칙을 따라서.
그럼 얘 홀수인데 어떤 숫자를 더해서 6이 되려고 하면 요 숫자도 뭐일 수밖에 없죠? 홀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6-a라고 하는 역시나 홀수를 더해서 a6이 될 겁니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중에서 짝수는 한 개를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짝수, 세 번째 항이 짝수, 두 번째 항이 홀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항이 짝수, 세 번째 항이 홀수인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짝수 A2가 짝수인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왜 A2가 짝수인 거 먼저 생각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의 2배가 될 거니까 A2는 맞죠? A2가 짝수이면 2분의 1 A2가 2 들어간 A4가 돼야 된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2가 2A가 될 것이고요. 2A가 되겠죠. 될까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 봐야 되는 거야. 얘가 홀수고 A3가 홀수라는 건 A3와 A4를 더했을 때 A5가 돼야 되죠. 규칙에 따라서. 근데 얘 홀수면 홀 더하면 짝이 돼야 되니까 A5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 A4가 홀수일 때 A5가 홀수다라는 요 조건에 맞아 들어가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이제는 A3가 짝수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짝수는 A3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밑에 규칙에 의해서 또다시 밑에 규칙에 의해서 A5가 2분의 1 A3이 돼야 된다 였으니까 결국은 A5라고 하는 친구의 2배 한 값이 A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럼 얘가 12-2A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A2가 또다시 홀수기 때문에 얘네 둘 A2와 A3를 더한 값이 A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A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A-1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 왔습니다. 계속 갑시다. 이제 A1이 될 수 있는 숫자 역시나 A1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홀수인 케이스는 얘네 둘 더하면 A3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 더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24 마이너스 5a인 경우면 되겠죠. 24 마이너스 5a면 a1과 a2를 더했을 때 a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a3에다가 또다시 2배 하면 되니까 24 마이너스 2a라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처럼 a가 어떤 숫자였냐 했더니 일단 홀수여야 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에서 여기 6-a라고 하는 숫자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3, 5만 가능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요거는 2배에다가 6-a니까 1, 3, 5면 돼라는 게 여전히 되고요. 이 친구는 3배에다가 a-4거든요. 그럼 요 숫자가 역시나 자연수가 되려면 a는 4보다도 커져야 된다는 거니까 가능한 a는 5밖에 없구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a가 5이면은 얘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5면은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럼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 가능한 숫자는 4 하나와 2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11까지 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들의 합은 구하면 4 더하기 이 친구 시그마 계산해줘야겠죠. 2배의 홀수들입니다. 11까지 홀수니까 K가 1부터 6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는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K-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요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알겠죠? 요거는 홀수의 제곱이니까 끝번호의 제곱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6의 2배니까 72 더하기 4 하면서 정답은 76이 되면서 22번의 정답 76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1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풀이를 마쳤고요. 수학원 문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수열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수열 문제가 앞에도 한 문제 있었는데 단답형에서도 2문제. 물론 2개는 좀 쉽지만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도 이게 귀납적 정의와
등차 수열이 조금 섞인 형태로 나와서 조금 수열이 좀 많은데 귀납적 정의 22번 문제는 역시 항상처럼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거꾸로 출현하는 거 차근차근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번 그림 삼각함수 문제 역시나 어렵다. 그림 문제가 만만치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림 문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서 맞춰놓고 차근차근히 나 뭐 하나 더 구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우리 지수함수 문제였는데 지수함수 문제 역시나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28학년도 예비문항에서 지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나왔었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도 22번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도 꼭 풀어보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월 환경평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통과목 수학2 문제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